여러분도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깝던 형제인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연락을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어색해지고 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이상하게도 친구보다 형제가 더 불편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같은 피를 나눈 사이인데도 마음속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런 변화를 겪으며 스스로 당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라는 이름만으로도 든든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각자 가정이 생기고 삶의 방향이 갈라집니다. 경제 상황도 달라지고 생활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 차이가 쌓이면서 마음의 거리도 함께 벌어집니다. 실제로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형제들과 매일같이 왕래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명절에 얼굴을 봐도 할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인데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괜히 말 한마디 했다가 오해가 생길까 조심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속으로만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릴 때는 그렇게 가까웠던 형제가 나이가 들수록 친구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됩니다.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자책하기도 하고 형제를 원망하며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온 분들은 말합니다. 이 변화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삶의 구조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까웠던 사이가 가장 먼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미리 알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괜한 기대를 내려놓을 수 있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형제를 나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형제는 이해보다 계산이 앞서는 관계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는 함께 자라고 함께 나누는 존재였습니다. 집안의 형편도 비슷했고 부모의 관심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에는 계산이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더 가졌는지, 누가 더 받았는지 크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환경이 달라집니다. 경제력도 달라지고 자녀의 상황도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마음속에 계산이 자리 잡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형제 셋이 어릴 때는 매우 사이가 좋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먼저 챙기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재산 분배 문제가 나오면서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오해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더 받았는지, 누가 더 부담했는지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가며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명절에 만나도 어색한 침묵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라서 더 상처가 컸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였다면 그냥 넘어갈 일도 형제라서 마음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형제 관계는 기대가 큰 관계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이도 크게 느껴집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문제는 형제 사이를 가장 빠르게 멀어지게 합니다. 돈은 객관적인 것 같지만 감정이 깊이 개입됩니다. 형제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구와의 돈 문제는 선을 긋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형제 사이에서는 피를 나눴다는 이유로 선이 흐려집니다. 그 흐려진 선이 오히려 갈등을 키웁니다. 도와준 것인지 당연한 것인지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그 결과 고마움보다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동생을 여러 번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형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동생은 점점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도움은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은 결국 도움을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동생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선을 그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형제라서 더 어렵고 형제라서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형제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정으로 유지되기보다 이해관계로 흔들리기 쉽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음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형제에게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관계가 오히려 편해졌다고 말합니다. 형제는 늘 내 편일 것이라는 생각은 젊을 때의 기억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형제는 각자의 삶을 사는 독립된 개인입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똑똑한 시니어들은 형제와의 관계에서 계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줄이고 선을 세웁니다. 그 결과 큰 갈등을 피하게 됩니다. 형제와 친구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마음의 평온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이것이 나이 들수록 형제가 친구보다 더 남처럼 느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형제는 서로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 속에서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생각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업도 달라지고 생활 환경도 달라집니다. 결혼 이후에는 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각자의 배우자와 가족 문화가 형성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는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형은 평생 사업을 하며 살았고 동생은 공무원으로 살았습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선택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고 생활 방식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습니다. 명절에 만나면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서로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인데도 대화가 어렵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와 이야기할 때가 더 편했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비슷한 관심사를 통해 만난 사람입니다. 취미나 가치관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형제는 태어난 환경은 같아도 성인이 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이 차이가 커질수록 이해는 어려워집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 어르신은 언니와 사이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후 관계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언니는 대가족 속에서 살았고 어르신은 부부 중심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생활 방식이 달라지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자녀 교육 문제와 생활 방식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거리로 이어졌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같은 마음이라 생각했는데 지금은 서로 다른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이런 차이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삶을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각자의 방식이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틀렸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 순간 형제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친구 관계는 다릅니다. 생각이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 관계는 쉽게 거리를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억눌린 감정이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듭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와는 말이 줄어들고 친구와는 말이 늘어난다고 말합니다. 친구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형제에게는 괜히 조심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관계의 깊이를 바꾸게 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특히 형제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자연스럽게 유지됩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제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 태도가 갈등을 줄이고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평온은 이해에서 시작됩니다. 결국 형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같은 가족이면서도 다른 인생을 사는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형제가 친구보다 멀게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형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의무와 책임이 함께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는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된 존재였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형제 관계에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부모님의 병간호 문제와 재산 문제 그리고 장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형제는 감정보다 역할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한 70대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이 오랜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이 번갈아 병간호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었고, 누군가는 사정이 있다며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했지만,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형제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을 보내드린 뒤 형제 사이가 더 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보다 형제가 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형제 관계는 책임이 개입되는 순간 감정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했는지, 누가 덜 했는지 비교가 생깁니다. 이 비교는 관계를 빠르게 멀어지게 만듭니다. 형제는 원래 가까운 존재였기 때문에 서운함도 더 크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어르신은 부모님의 재산 정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중 가장 가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재산 분배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제 중 한 사람이 비용 사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어르신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평생 형제를 위해 노력했는데 신뢰를 의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형제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는 가까울수록 상처도 깊다고 말했습니다. 노년이 되면 형제는 자연스럽게 가족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는 부담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친구 관계는 다릅니다. 책임보다 선택으로 이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형제는 선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기대도 크고 부담도 큽니다. 이 부담이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는 멀리 있어야 오래 간다고 말합니다. 자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형제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이 없으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장수한 어르신들을 보면 형제와의 관계에서 기대를 낮추고 감사할 일만 기억하려 합니다. 이 태도는 관계를 훨씬 편안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경쟁 상대가 아니라 인생을 함께 지나온 동행자로 바라보게 합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부담이 적을수록 오래 유지됩니다. 형제 관계도 예외가 아닙니다. 책임보다 이해가 앞설 때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형제는 나이가 들수록 가장 가까운 가족이면서도 가장 조심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이해를 선택하면 형제 관계는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이가 들수록 형제가 친구보다 더 남처럼 느껴지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 형제는 평생 함께하는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같은 집에서 자라고 같은 추억을 공유하며 특별한 인연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면 형제 관계도 시간 속에서 변화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변화는 누군가의 잘못으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마음의 부담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형제는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환경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갈등은 반복됩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형제 관계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기대가 크기 때문에 실망도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형제 사이의 갈등은 더욱 깊은 아픔으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장수한 어르신들은 한 가지 공통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 더 옳은지 따지는 관계보다 서로 부담 없이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형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대를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순간 형제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추억을 나눈 존재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형제도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마음이 훨씬 여유로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선택과 이해가 중요해집니다.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관계를 유지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형제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지만 완전히 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적당한 거리 속에서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시니어들이 말합니다. 형제는 자주 만나지 않아도 가끔 안부만 전해도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 편안함이 노년의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형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기대를 줄이고 이해를 선택하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노년의 삶은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관계를 편안하게 바라볼 때 삶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형제 관계로 인해 마음이 힘들었던 분들이 조금은 위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인생이 평온하고 따뜻하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삶의 지혜와 노년의 행복을 전하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